자, 그러면 이제 동적 할당을 사용을 해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정적 할당을 이용해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00이라 쓰고, 여기다가는 제가 include해서 std 불 타입을 좀 소환을 좀 하겠습니다. 요건 먼저 아시죠? true false 쓰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while이라 쓸게요. 자, 그 다음에 while true. 자, while true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한루프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서 else break.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500으로 써놨는데 고객이 500 이상의 값을 입력했다. 이거 그냥 100이라 씁시다. 그러니까 100 이상의 값을 입력했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뭐 이하로 입력해달라. 그럼 제대로 입력하게 되면 else 통해서 브레이크해서 반복문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입력해볼게요. 200, 300, 400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10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문 통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사용자가 계속 큰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건 통과될 수 없어. 너 잘못 입력했으니까 제대로 입력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제대로 입력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사이즈만큼 입력을 받아야겠죠? i 뿔뿔 써주고요. 자, printf에서 %d 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i. 자, i 플러스 1이라 쓸게요. 그냥 1번째 숫자, 2번째 숫자, 3번째 숫자 이렇게 입력되게끔 만들려고. 자, 그 다음에 scanf 써서 %d, 그 다음에 ARR 플러스 I. 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다?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ARR의 I번째 주소. 그러니까 0번째 주소시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D번째 숫자. 이렇게 써줘야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주면 돼요? ARR에 I번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했을 때 지금 관리할 숫자 나오는데 제가 200 입력하고 300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3개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째 숫자 나오죠? 11, 2, 33.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깔끔하게 저장이 돼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지금 내가 100으로 써놨는데 얘를 200으로 입력하고 300으로 입력하고 400으로 입력하면 당연히 입력된다 안 된다? 당연히 입력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로직은 뭐다?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적이 가능해야지만 여러분들 뭘 받을 수 있어요? 견적이 가능해야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적이라는 건 메모리 견적입니다. 메모리 견적이 가능해야만 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운영체제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메모리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데 내가 그 돈이라는 걸 어디다 쓸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혼자 먹을 걸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그날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 했을 때 내가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머리를 써야 안 써요? 당연히 고민하겠죠. 그러면 고민 끝에 부모님한테 얼마를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왕창 받거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최소 금액 있죠? 최소 금액. 그러면 이 최소 금액은 그냥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받는 거예요. 최소 금액 이외에 쓰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지출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뭘 받냐? 신용카드를 받는 거예요. 신용카드. 그러면 신용카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급한 건 용돈, 현금으로 받은 걸로 처리하면 되고, 급한 거는 신용카드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개선하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적 할당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못한 거죠. 왜냐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자, 동적 할당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어떻게 짤 수 있냐면
자, 이거를 이렇게 안 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바꿀 거예요. 보이죠? 자, 포인터 변수로 바꾼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말록. 자, 말록 씁니다. size of int 써가지고 곱하기 뭐 한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여러분들 입력한 거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일단은 ARR을 쓰고, 얘도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 이외, 1 이하로 값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1 이상의 값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그래야지만 이제 메모리를 정확하게 확보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이 됐으면 ARR이라는 변수에 말록 해가지고 size of int 곱하기 어떻게? 사이즈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말록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록 쓰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했죠? sd lib 이렇게. 자, 이거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말록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왜 얘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지금 얘는 아까 몇 이하로 입력해달라 안 하죠? 그죠? 왜? 왜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이제 스택에서 할당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할당받기 때문에 말록은 어디서 할당받는 개념이라 했어요? 그죠?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10을 입력하던 100을 입력하던 1000을 입력하던 그걸 이제 어디서 땡겨오는 거예요? 스택이 아니라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땡겨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실행했을 때 당연히 이제 0 이하로 이런 식으로 값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5만 입력해볼게요. 5.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11, 2, 33, 44. 자, 깔끔하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아까는 우린 600만 썼는데 뭐 1000도 허용할까요? 네, 허용합니다. 보이죠? 이거 지금 입력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택이라는 거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요.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지만 운영체제한테 나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만큼의 공간을 받고 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지만 힙 같은 경우는 뭐예요? 힙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우리가 여기서 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내가 메모리를 얼마큼 달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고 나서 뭐 얘가 이제 여러 개 배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몇 개의 주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를 400채 관리한다 해도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우리가 몇 동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101동 102동이라면 101동의 주소만 알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400을 입력하든 500을 입력하게 되면 그 녀석의 주소값, 즉 첫 번째 0번째의 주소값이 이 AR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뭐예요? 압도적으로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지금 말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다 썼다라고 하면 뭐 해줘야 된다? 메모리를 반납해주는 문법을 작성해줘야 된다 했죠? 그게 바로 뭐다? 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반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요 동적 할당을 배우게 되면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풀이에요. 자, 여러분들 말록을 6번 했어요. 5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풀이 몇 번? 5번 해줘야 되고요. 말록을 6번 했대요. 그럼 풀이 당연히 몇 번? 6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썼는데 사용하다 보면 뭔가 느린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필요할 때 메모리를 받아가지고 적절할 때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온라인 게임을 했어요. 그럼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온라인 게임에 아이템 창을 여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아이템 창을 열 때마다 메모리를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아이템의 개수가 한 1000개래요. 그럼 1000개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놓는데 얘를 끄지 않고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게 되면 뭐예요? 그때마다 메모리 해제하지 않으면 그거를 반복한 것만큼 메모리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컴퓨터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 말록이라 해가지고 없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램이 4기가, 8기가, 뭐 16기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깎아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이템 창을 껐다 켰다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뭐예요?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서 어떻게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팍 하고 꺼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무거운 프로그램 쓰다 보면 컴퓨터가 픽 하고 튕기는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만 조금 적당하게 확보를 해주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동적 할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